진행 중이고 내란 세력이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2025년 5월 1일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분노가 팍팍! 대법원을 향한 분노가 팍팍! 네, 여기는 불팍 캐스터, 저는 신주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한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 부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날이 그 내란의 밤에 친일 쿠데타에 이어서 사법 쿠데타가 자행된 날이라는 게 참 개탄스럽고요. 아까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제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배가 계속 꼬입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변호사님과 교수님과 함께 해서 이 내용들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이 대법원 판결, 이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함께 분노해주시는 우리 신용환 교수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오동원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제 오늘 2시 59분까지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 전까지는 모두 어차피 무죄 판단이 나올 거다, 상고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판단 내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상 이런 판단이 내려질 거라는 것 자체를 그 누구도 사실 상상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진우 의원 빼고요. 네. 오동원 변호사님, 대법원 이 판결 선고를 직접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거 뭔가 좀 잘못했다라는 걸 직감하셨나요? 일단 전체적인 그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특히 골프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 그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1심이 잘못된 부분들을 판단을 했었고, 또 전체적인 그 발언의 어떤 취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문구 하나하나만 두고 따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폭넓게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참 그게 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KTX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 방송하고 지방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제 KTX를 타고 오는데 중간에 이어폰으로 듣다가 진짜 숨이 막혀서 문을 열고 내리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막 화가 치밀고 그래서 호흡도 막 가빠지고 진짜. 저도 당연히 이 상고 기각이다라고 봤고, 만약에 파기환송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대선까지 내리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한 번, 사실상 2번을 심리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한 번이란 말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절차적인 거 이런 얘기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결론 내렸을 때부터 본인들이 배당도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본인들이 미리 준비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판결이 있나.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두 가지 지금 유죄 취지라고 얘기한 부분이 사실상 사실심 아니에요? 아니 대법원은 법률심 아니에요.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황당하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률심인데 양형의 기준을 확실히 그냥 정해놓고 이걸 고법으로 내렸다, 이대로 그냥 따라가라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단 확정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그 영상을 먼저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오늘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결론 부분을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원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의원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기계적으로 이제 법리 오해라는 말을 하죠. 네. 법리 오해라고 해야지 상고 예, 이유가 예, 상고 이유가 되기 네. 때문에 정에 근거한 용도 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결국 없이 저거 1심의 판단 용도 복사부 지역 천하기 아닙니까? 하게 맞습니다. 되었고 1심 그대로네 인정을 그 하는 과정에서 네.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저는 참 이는 대법원이 후보자 이제 행위에 지금 아직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해당합니다. 첫 제2심은 시작하고 나서 피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그 국토 선거인들에게 혁신 주는 도시법. 인상을 네, 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예. 네. 그 부분 선거인들에게 주는 인상 1심에서 그 단어를 39번이나 썼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선거인들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알겠다. 아 그렇다면 1심대로 가겠다? 라고 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라고 아니 거기서 말하는 선거인은 인들에게 주는 뭐 인상. 이직만 얘기하는 겁니까? 제 선거인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선거인에게 주는 느낌이라면서요. 네. 어떤 선거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정해 놓은 상상 속의 선거인들에게 주는 인상이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게 사회 통념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특정 집단 이념과 진영의 사회적 통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심에서 판단을 한 게 그 김문기와 관련된 골프 관련 발언. 네. 그게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런 발언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단지 그 조작된 사진에 대해서 그 정말 조작한 것도 맞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사진을 4명으로만 떼서 이렇게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발언을 그대로 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심에서도 그게 추측인 거잖아요. 일반 선거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네. 전체적인 맥락을 예, 봤을 때 그렇죠. 그런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또 동일하게 1심과 1심. 동일하게 네. 선거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거는 대법관 판사들이 추측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발언이 아니잖아요. 예. 발언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재판을 뭔가 이게 어떻게 그 자기들의 추측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재형법정주에도 맞지 않는 1심 거고. 때부터 네. 계속 그 얘기 나왔던 거지만 행위냐 인식이냐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장 이제 지금 대선전이 펼쳐지잖아요. 어떤 후보가 감히 지난번 국힘 예선전에서도 네. 허위 사실에 대한 얘기 뭐 전과가 있니 없니 몇 범이니 네. 해서 자기들끼리 막 혼전이 있었죠. 난타전을 벌였죠. 그러면 지금 바로 대선전에 들어왔는데 어떤 후보가 맘 놓고 지금 TV 토론을 하겠어요? 차라리 안 나가고 뭐 그렇죠. 네. 과징금을 내든 뭐 범칙금을 내든 하는 거고 누가 이거 맘 놓고 답변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예. 대한 거 인식에 대한 것도 말 못하면 그러니까요. 대법원이 교유행위 그렇죠. 검사가 네. 만들어낸 네. 단어입니다. 그렇죠. 없는 단어죠. 교유행위라는 단어를 대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이랑 검사 한 통속이다. 이걸 드러낸 거예요. 지금 네. 오늘 뭐 대법원 이 판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지금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긴급 의총으로 의원들 다 빠지고 지금 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불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법조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이 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하는 게 이 인식에 대한 행위를 처벌한다라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게 이제 분노가 치미는 거는 어차피 국민들은 법 모를 거니까 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요번에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 우리가 헌재 시간 동안에 예. 얼마나 많은 헌법 공부를 했어요. 이 기간에 이제 상고 기각이니 파기 환송이니 심지어 파기 자판기 뭐 자판기도 아니고 파기 자판이니 사실 일반인이 평생 살아도 맞습니다. 접하지 않을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예.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우리가 신경 쓰면서 그것도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참 너무나 환심하고 화가 나죠. 예, 조금 더 이게 아무래도 쉽게 설명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서 파기환송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변호사님이 같습니다. 하시는 게 더 네. 적합한 것 뭐 같아요.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가 진행될 때 대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거는 파기환송
이제 원심 그 2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는 예. 게 파기환송인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저희는 뭐 오늘 상고 기각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항소심에서 워낙 자세히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 기각이라는 거는 검찰에서 뭐 항소심의 무죄가 잘못됐기 때문에 상고를 했을 때 대법원에서 그 상고 자체가 잘못됐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상고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원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스스로 잘못됐고 이걸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런 예. 건데, 그거는 뭐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파기 자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네네네. 유리한 그렇죠. 상황으로만 파기 자판이 네네네. 가능하다. 그리고 뭐 원심에서는 당연히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기 자판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만 정말 참 저는 이 9일 만에 네. 예. 전원합의체 해부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한다? 이게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결과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법원이 이 어마어마한